회사에서 일하다 보면은 회사의 노예가 휘두르는 곡괭이 같은 느낌이지. 노예는 안 바꿔도 곡괭이는 바꿀 수 있잖아. 직장은 뭐 엄밀히 얘기하면 내 생존의 수단이고요. 네, 교육비랑 대출 들어가는 돈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앞이 막막하죠. 뭐 해먹고 살아야 되나 이나이. 위기란 항상 저희에게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아마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40대이기 때문에 그냥 갈림길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번에도 승진해서 미끄러졌습니다. 안녕 과장, 그게 바로 접니다. 이번 인사 발표 나고 나서 더 불안해진 이유는 와이프랑 좀 크게 싸워서인데요. 차라리 미리 퇴직금 두둑이 챙겨서 가게를 차려볼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자존심이 중요하냐, 진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든 버티려고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아무래도 불안해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특히 회사가 좀 더 뭔가 좀 알려져 있는 회사라면 더욱 그렇죠. 와이프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버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거든요. 올해 7살, 4살 난 두 아이들은 커가고 외벌이라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 생각이 잘못된 건가요? 저걸 보면서 진짜 정말 큰 문제가 이제 나왔구나. 앞에서 한 얘기는 전초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나면 정말 그 월급이 없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도도 못 느끼는 거고요. 그 복지 체계 안에는 가족이라는 것도 끼어 있을 텐데 집에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인 것 같아요. 과거에 비교해서 지금 40대가 한 6% 정도가 더 많이 나가는 걸로 정경련 자료에서 나왔더라고요. 40대가 다른 세대보다 더 많은 퇴사율을 갖고 있구나. 네, 느꼈던 건데 그게 통계치로도 나와 있군요. 네. 네네. 과거 희망퇴직 대상이 주로 50대 이상이었다면 이젠 30, 40대로 그 대상이 확대되고 있어 고용 한파는 더 심각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조직의 구성을 보면 반드시 이게 피라미드 정도로 돼 있지는 않거든요. 그 신입사원 채용을 줄이고 하면서 항아리형 같이 돼 있는 조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30대 말, 40대 초 중반까지가 굉장히 좀 뚱뚱해져 있는 기업 입장에서 약간의 팻이죠.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20년 정도 했는데 초창기에 직장 생활을 했을 때는 부장 1년 차만 돼도 주차 공간 그다음에 스포츠 센터 받을 수 있었는데 제가 퇴사할 무렵에는 부장 4, 5년 차가 돼도 이제 그 추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됐죠. 네네, 기업의 어떤 구조 자체가 상향 팻한 경우 40대가 뚱뚱해졌구나. 조직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연령대와 또 역량의 숙련 정도 이 기준을 가지고 사실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50대 같은 경우에는 다 대부분 직책자들이기 때문에 건지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20대, 30대들 이런 분들은 이제 앞으로 회사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될 분들이고 회사 입장으로서는 또 급여 수준도 좀 높고 약간의 잉여가 좀 있을 만한 그룹들이 한 40대 정도. 실무자들도 아니고 중간에 끼어 있는 그렇다고 의사결정자도 아닌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손을 댈 수 있는 이런 영역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조금 만만한 게 40대가 되는 경향도 좀 있지 않나. 결국은 이분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제 이런 위기에 처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든 뭐 창업을 하든 외부 상황이 좋을 때는 괜찮죠. 비슷한 정도 수준의 회사를 가게 돼서 또 연봉도 유지가 되고 직급도 유지가 되는 상황이 되면 가장 베스트겠죠. 이참에 나가서 오히려 더 잘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산업이 어려운 전체적인 침체를 겪을 때는 다른 쪽도 받아줄 여력이 별로 없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은 상태로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일단은 한 단계 낮춰야죠.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중소기업에서 아주 작은 조직으로 옮겨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20, 30대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이분들은 아직도 경력이 초기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신입으로 들어가도 연봉 차이 별로 안 나지만 내가 지금 10년 정도, 15년 근무를 해서 연봉이 이제 거의 한 8천, 1억 정도 가까이 됐는데 내 경력과 상관없는 쪽을 간다. 이건 굉장히 힘든 일이죠. 심리적인 그런 무거움 이 정도는 다른 50대나 20, 30대랑은 좀 비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옵션 자체가 너무 줄어드는 거죠. 더불어서 이제 40대 때 직장을 옮기게 되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조직에 또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전연차 때 적응하는 거랑 고년차가 돼서 적응하는 거랑은 전혀 새로운 이슈고요. 한 회사의 조직 문화에 물들었던 사람이 새로운 조직 문화에 가서 새로운 조직 문화에 적응하다 보면 어떤 충돌로 인해서 정말 만족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생기는 과정들을 많이 보다 보니 기업 측면에서도 빨리 써먹을 수 있는 인재가 돼야 되는데 겪어야 되는 과정들이 너무 길다 보면
과연 이게 우리 조직에서 빨리 이 친구를 써먹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슈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회사 입장에서도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40대를 타겟으로 하는 게 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옵션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의 5년 이후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진짜 회사를 끌고 갈 사람들은 40대 말, 40대 중반에 있는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뭐 연봉의 크기라든가 또는 연령 때문에 잘못 판단하기보다는 한 10여 년 동안의 역량의 발전, 배우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숫자로만 보지는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잘못 판단하면 미래의 역량을 미리 땡겨서 갉아먹게 되거든요. 저희가 40대의 직장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위기 상황, 그리고 구조조정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하다 보면 위기 의식은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갖다 준다. 그 멜라니 클라인이라는 영국의 그 정신분석학자가 있는데 생존과 두려움은 같은 맥락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 나한테 위기가 왔구나. 이제 나한테 위기가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생존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라는 것을 실체화시키는 것들도 중요하고요. 불안과 두려움이 틀린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인간이기 때문에 가져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감정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두려움과 불안에 머무를 것이냐, 아니 머무를 게 아니라 내가 다음 스텝, 새로운 것,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저희가 fight and flight라고 그러죠. 싸울 것이냐 도망가실 것이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40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갈림길이 될 것 같아요. 40대 때 뭔가 다른 판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과거 10년 동안 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저희 세대 때만 해도 직장을 자아실현하는 곳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직장은 뭐 엄밀히 얘기하면 내 생존의 수단이고요. 물론 거기서 내가 성장은 당연히 하죠. 성장은 하지만 여기서 다 내가 실현하겠어. 자아 실현하겠어. 그러니까 그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실패하면 내가 다 무너지게 되거든요. 투자를 한 곳에 몰빵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직장에서 내 커리어를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50대 때 이후를 생각해서 뭔가를 준비할 것인가 좀 다른 접근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저는 공공연하게 제 지인들한테 하는 말이 2030년이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이 전혀 다른 속도로 전혀 다른 깊이로 시작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딱 6년 남은 거죠. 80년대부터 90년대, 2000년대까지는 열심히 코딩하고 열심히 물건 팔면 될 수 있는 정도의 성장을 우리는 과거 20, 30년 동안 본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챗 GPT나 이런 AI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대단한 혁신이 아니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 세상이 3년에서 5년 후면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를 계속 저는 정보 수집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이력서를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다음 줄에다가 다음 회사 이름을 아예 씁니다. 그 회사를 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 세상이 어떻게 될 건지 예측하는 거. 그 다음에 현재 내가 있는 위치를 확인해야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이 갭이 나오죠. 내가 해야 되는 거는 그냥 되고 싶다가 아니라 이 갭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액션들을 취할 거냐, 뭐 공부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뭐 외부 미팅은 어떤 식으로 몇 번 할 건지 이것들을 계획을 세우면 한 30년 동안 경험을 했었는데 진짜 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꼭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위기란 항상 저희에게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위기에 머무르기보다는 이걸 기회의식으로 가지고 오고요.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은 분명히 구분을 해야 돼요. 자꾸 저희는 바꿀 수 없는 조직, 바꿀 수 없는 사람, 바꿀 수 없는 사회에 대한 어떤 다양한 감정들을 끌어올리는데 바꿀 수 있는 건 내 자신밖에 없습니다. 나의 미래, 100세가 저주가 되지 않고 행복이라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무언가를 실천하실 수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회사로서도 굉장히 아마 여러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충분히 잘 해오셨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에 반하는 결정은 별로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걱정하시기보다는 잘하시는 게 분명히 있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 강점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계획해 보시고 돌이켜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인의 고민 처방 복면 제보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제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양이는 밤마다 뛰어다녀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추워. 예방주사 어디가 쌀까요? 당신의 궁금증
지식비서 스프에서 해결하세요.